안녕하세요.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찐중투입니다. 이번 영상은 화면 내용이 없으니 음성만 들으시면 됩니다. 이노벤트 바이오로직스는 2011년에 설립했고 각종 표적 항암제, 단클론 항체, 다클론 항체 등 면역 항암제의 강점을 갖고 있는 바이오 기업입니다. 중문명은 신다 생우制药, 한자로 번역하면 신달 생물제약. 지난 2주간 광발증권, 천풍증권, 중신건투증권, 해통국제 등 현지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리포트를 발간했는데요. 광대증권과 천풍증권 리포트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우선 용어 설명 몇 가지를 간단히 짚어드리고 갈 텐데요. 찐중투 과거 항서제약 영상 중 2분짜리 용어 설명 부분만 잘라서 넣었습니다. 항서제약이라는 종목을 알려면 이 몇 가지 전문 용어는 반드시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표적 항암제, T세포, PD-1, PD-L1, L2, 단클론 항체, PD-1 단클론 항체, 그리고 비소세포 폐암과 소세포 폐암. 하나하나 쭉 말씀드리면 표적 항암제는 정상세포와 차이가 나는 암세포의 특정 부분을 표적으로 하여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약물인데요. 세포 표면에 작용하는 단클론 항체 계열 약물과 세포 내부에 작용하는 소분자 화합물 계열 약물이 있습니다. T세포는 체내의 이물로 세포를 죽이며 B세포와 같이 항체를 만드는 면역에 관련된 림프구인데요. 흉산에서 유래하는 림프구를 T세포라고 하고 골수에서 유래하는 림프구를 B세포라고 합니다. PD-1, PD-L1, L2는 PD-1은 활성화된 T세포의 표면에 있는 단백질이고 PD-L1, L2는 암세포의 표면이나 조혈세포에 있는 단백질인데요. PD-L1, L2가 T세포의 표면에 있는 단백질인 PD-1과 결합하면 T세포는 암세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단클론 항체는 단 하나의 항원 결정기에만 항체 반응을 하는 순수한 항체이고 항암제에 이 항체를 결합하여 사용하면 정상적인 세포는 손상하지 않고 치료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PD-1 단클론 항체라는 것은 면역 항암제의 일종으로 PD-1 수용체에 달라붙어서 PD-1 L1으로의 통로를 차단함으로써 생물체의 항종양 면역력을 회복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비소세포 폐암과 소세포 폐암은 폐암의 종류는 암세포의 크기와 형태를 기준으로 비소세포 폐암과 소세포 폐암으로 구분하며 폐암 중 80에서 85%는 비소세포 폐암이고 나머지인 소세포 폐암은 전반적으로 악성도가 높아서 발견 당시에 이미 림프관 또는 혈관을 통하여 다른 장기나 반대편 폐 그리고 종격동으로 전이되어 있는 수가 많습니다. 광대증권이 1월 13일에 발간한 리포트에서 이노벤트의 목표 주가를 119 홍콩달러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지난 1월 12일과 1월 13일 항암제의 신규 적응증 추가 관련 공시가 나온 후 그에 대한 코멘트입니다. 1월 12일 공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 이노벤트와 일라이 릴리사가 공동 개발한 혁신 PD-1 억제제인 신틸리맵 인젝션, 신틸리맵 주사제의 편평 비소세포암 환자의 2차 요법 적응증 추가 신청을 접수했다. 이는 비소세포암 분야에서의 신틸리맵 주사제의 세 번째 식약 승인 신청이다. 폐암은 현재 중국 발병률과 사망률이 1위인 악성 종양이다. 폐암 중 비소세포암이 약 80에서 85%를 차지하며 비소세포암 환자 중 70%는 초기 발견 시에 이미 근치성 절제술을 진행하기 적합하지 않는 국소 진행형 말기 또는 전이성 종양 단계다. 이러한 환자는 근치성 절제술을 진행하실 경우 재발률이 상당히 높아 사망까지 이르게 된다. 중국의 비소세포암 환자 중 약 30%는 편평 비소세포암이며 이러한 환자들은 2차 면역 치료 약물의 선택에 있어서 매우 제한적이므로 중국에는 현재 여전히 방대한 의료 수요가 존재한다. 1월 13일 공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 이노벤트의 면역항암제의 신틸리맵 주사제와 베바시주맙 주사제의 병용 투여를 통한 간세포암 환자의 새로운 적응증의 식약 승인 신청을 접수했다. 여기서 접수했다는 거지 승인 아니에요. 접수한 후에 좀 오랜 기간이 지나야 승인이 가능하겠죠. 이는 신틸리맵 주사제의 5번째 적응증에 대한 식약 승인 신청인 동시에 베바시주맙의 4번째 적응증 신청이다. 신틸리맵 주사제는 2018년 12월에 2차 또는 그 이상의 약물치료 단계의 재발 또는 난치성 호치킨 림프종의 치료제로 시판 승인을 취득했고 베바시주맙 주사제는 기존의 말기 비소세포암, 전이성 대장암, 성인 재발성 교모세포종 등 3개 적응증의 승인을 받았다.
간암은 전 세계에서 비교적 흔한 암이고 중국의 간암 환자는 전 세계 신규 환자 및 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한다. 비록 기술이 진보하고 있지만 간암 환자 중 아직 효과적인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가 많이 존재한다. 이번 병용 투여의 간세포암 적응증에서의 진전은 중국 간세포암 환자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 베바시주맙 주사제는 2016년 11월 국가의료보험 목록에 편입에 성공했는데 2019년 국가의료보험 목록에 편입된 유일한 PD-1 억제제다. 이번 공시에 대한 광대증권의 리포트 제목은 신틸리맙 2개 적응증 추가 신청, 중국 내 암 면역 치료라는 큰 시장을 리드하다 이고요. 총 4단락인데 첫 단락 소제목은 2가지 신규 적응증 데이터 우수, 암 환자들에게 높은 임상 가치 제공. 내용은 공시에 대한 요약 그리고 이번 적응증 확대는 중국의 암 환자들에게 있어서 큰 의미가 있다. 두 번째 단락 소제목은 적응증 확대 속도 국내 1군 기업 수준, 향후 매출의 지속적인 성장에 새로운 동력 제공.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틸리맙 주사제가 이미 승인을 취득한 적응증은 3차 호지긴 림프종이 있다. 2020년 4월과 8월에 각각 1차 비소세포암 적응증, 1차 편평 비소세포암 적응증 추가 신청을 제출했고 최근 제출한 적응증 추가 신청은 이 약물의 4번째 그리고 5번째 적응증이므로 큰 적응증 진도에 있어서 국내 1군 기업 수준에 속한다. 베바시주맙 주사제는 2020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분기별 매출이 각각 4억 yuan, 5억 yuan, 6억 yuan이고 3분기 PDB 샘플 병원에서 시장 점유율이 26%에 달해 임상 신뢰도가 높고 판매량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앞서 언급한 2가지 비소세포암 1차 적응증 약품은 2021년 상반기에 시판 허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신틸리맙 주사제 판매량의 지속적인 고성장에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다. 셋째 단락 소제목은 풍부한 R&D 파이프라인, 장기적인 발전에 견실한 기반 제공. 내용은 동사는 풍부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주로 다음과 같다. 신틸리맙의 위암, 식도암 등 큰 적응증은 현재 임상 3상 시험 중이고 그 외에 다양한 적응증과 병용 투여도 현재 임상 1, 2상 시험 중이다. PCSK9 단클론 항체, CTLA4 단클론 항체, CD47 단클론 항체, 페미게티닙 등은 현재 임상 3상 단계에 있다. 여기서 PCSK9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내리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CTLA4는 일종의 T세포 관문 억제제고 CD47도 면역 항암제 일종이고 그리고 페미게티닙은 표적 항암제 일종입니다. 그 외에 혁신성이 비교적 강한 단클론 항체와 다클론 항체는 현재 초기 임상 시험을 추진 중이다. 이와 같이 풍부한 파이프라인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동사의 장기 발전 동력도 점차 충실해지면서 장기적인 여지가 비교적 넓다. 마지막 4번째 단락은 실적 컨센서스와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인데요. 2020년부터 22년 연간 실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상한다. 매출액은 2020년 26.61억 yuan, 전년 대비 154% 증가. 2021년 40.91억 yuan, 전년 대비 52.7% 증가. 2022년 60.48억 yuan, 전년 대비 47.8% 증가. 순이익 컨센서스는 2020년 8.08억 yuan 적자, 2021년 6.36억 yuan 적자, 2022년 1.65억 yuan 흑자 전환. 신틸리맙 주사제의 각종 적응증 관련 진전이 광발증권이 과거에 예상했던 속도보다 빠르다는 점, 그리고 2020년 국가의료보험 목록 담판 시에 혁신약의 전반적인 약가 인하폭이 광발증권이 과거 예상보다 작았다는 점을 고려해 일부 약품의 매출액 예상 피크치와 RNPV, 즉 제약산업의 기술가치평가 방법론, RNPV를 조정하고 시총을 1397억 yuan, 즉 1676억 홍콩달러로 조정하며 목표 주가를 119 홍콩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매수 의견을 유지한다. 참고로 지난 1월 22일 금요일 이노벤트 종가는 99.6 홍콩달러입니다. 광발증권의 리포트는 여기까지 하고요. 1월 22일에 천풍증권이 25페이지 분량의 리포트를 발간했는데 시간 관계로 제목이랑 요점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제목은 국제화 혁신약 플랫폼 구축, 고성장기 진입이고요. 요점은 5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바이오 혁신약 선도 기업으로서 투자 가치가 뚜렷이 제고되고 있다. 둘째는 파이프라인이 풍부하고 임상 진도가 앞서 있다. 셋째는 상업화 능력이 시장의 인정을 받고 있고 바이오텍에서 향후 빅파머로 갈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는 우수한 연구개발 이력을 보유하고 있고 혁신 플러스 국제화 전략으로 가고 있다. 다섯 번째는 바이오 혁신약 분야의 장기 성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노벤트는 향후 글로벌 인류 바이오 혁신약 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 2020년부터 22년 세전이익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상했다. 2020년 11.3억 yuan 적자, 21년 5.29억 yuan 적자, 22년 4.62억 yuan 흑자 전환. 시총가치를 1371억 yuan 즉 1651억 홍콩달러, 목표 주가 117.1 홍콩달러로 설정한다. 광발증권과 천풍증권 외에 해통국제는 1월 13일에 목표 주가를 113 홍콩달러로 상향 조정했고 같은 날 중신건투도 112 홍콩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끝으로 한국 투자자분들이 비교적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제가 중국 현지 리포트를 종종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찐중투를 혼자서 하고 있어서 즉 시간과 에너지에 있어서 다소 한계가 있어서 약간의 딜레이가 있다는 점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중국 주식 전문 채널인 찐중투의 주요 코너에는 중국 시황, 중국 산업, 중국 종목, 중국 증권사 리포트 읽기, 중국 리더 인터뷰 보기, 그리고 중국 현지 1대1 토크 등이 있는데요. 썸네일의 배경 색깔로 각 코너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찐중투였습니다.